카메라가 흔들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처노트의 김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은 제가 렉처노트를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할 거고요. 이제 그게 무슨 질문이냐고 물으신다면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뭐 이제 정명님 렉처노트 창업 비용 얼마 들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이제 더 단순하게 가자면은 뭐 정명님은 뭐 마술 언제 시작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질문이 들어오면은 좀 답변하기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길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따로 찍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35살입니다. 35살. 이제 얼굴 보세요. 저 오래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저도 많이 늙었어요. 보면은 눈 짜글짜글한 거 봐. 주름도 이제 생기고. 예, 아주 막 중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청년의 나이 모르겠다. 어쨌든 35살에 이게 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이렇게 렉처노트의 역사,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겸 찍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자신감을 얻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렇게 칠판 갖고 영상 찍은 적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보신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께서 뭐 내용은 다 상관없고 내가 좋아하는 마술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자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운전할 때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할 때 뭐 옆에서 틀어놓는다거나 공부할 때 그냥 틀어놓는다. 잠안 올 때 이게 잠이 그렇게 잘 온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틀어놓는다. 뭐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도 그렇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영상 틀어놓고 막 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렉처노트의 역사입니다. 근데 제 개인사도 조금 포함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짧게 얘기한 거잖아. 이번에는 다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제 개인 얘기 먼저 할게요. 저는 1988년에 태어났습니다. 88용띠죠. 서울 올림픽 베이비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나요? 서울에서. 잘 생활을 하다가 딱 10년 후인 저 11살 때죠. 1998년에 구자를 잘못 썼네요. 98년에 이 팔자가 중요해요. 98년에 한국에 뭐가 터지죠? IMF가 터집니다. IMF. 이게 국가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은 답이 없다.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뭐 이민 겸 뭐 유학을 갑니다. USA로 이민 겸 유학을 이렇게 가요. 갑작스럽게 갑니다. 미국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술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따지고 보면은 나이를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을 하는데요. 대학교는 한국에서 이제 동부산 대학교 마술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휴학했습니다. 도중에 렉처노트 차린다고. 마술을 제가 언제 만났냐면은 제가 9학년 때 만났어요. 9학년. 미국식이니까 9학년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인데, 제가 캘리포니아라는 주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중학교가 2년제고요, 고등학교가 4년제예요. 그래서 9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4학년까지 있는 학교였죠. 9학년 때 이때 제가 마술을 이때 이제 뭐 이은결 마술사님께서 이제 한국의 그 마술의 이제 보급화를 위해서 뭐 책도 내시고 뭐 이렇게 수상도 하시고 되게 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지만 한국 친구를 통해서 마술을 몇 개를 배웠습니다. 마술을 몇 개 배우고 사실 이전에도 조금 했는데 그땐 진지하게 안 해가지고 한 거라고 칠 수가 없어. 9학년 때가 정말 제대로 한 거야. 제대로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라는 주에 있었기 때문에 마술이랑 가까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도서관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배우려면은 그냥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피면은
마술책이 있었습니다. 몇 권 없긴 했지만 그 마이너한 장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책을 보고 마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제 집 주변에서 자전거를 15분 타면은 마술 가게가 하나 있었어. 거기서 맨날 놀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LA 쪽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오렌지 카운티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오렌지 카운티랑 LA랑 거리가 차 타고 한 40분 정도 거리인데, LA 가면은 헐리우드의 매직 캐슬이라는 게 있어요. 매직 캐슬이라는 게 마술사 단체이자 클럽이자 학교 아카데미인데, 제가 거기에 이제 오디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해서 매직 캐슬에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거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저 매직캐슬 멤버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마술사의 길을 품게 되죠. 근데 계속 그랬으면 좋겠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동안 한 1년을 놀았어요. 2008년에 이번에는 미국에서 사건이 터져요. 서브프라임 론 이제 모기지 사태가 터집니다. 이것도 이제 IMF, 미국에 이제 경제 위기가 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야, 미국도 별게 없다 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2008년에 이렇게 돌아와. 이때가 제가 20살인가 21살인가 이때 21살이겠네요. 이때 한국에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어떤 환상이 있었냐면은, 왜냐면 2008년 이때가 특히 제 동년배마다 저랑 뭐 몇 살 차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막 그냥 세계 대회를 다 휩쓸고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막 뭐 대회만 나갔다면은 다 수상하고 이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한국의 마술계를 모르니까 한국에 대한 그런 마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 한국 마술사들은 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 뭘 보고 배웠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미국에서 살았지만 영어보다 한국어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자료도 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간 곳이 서점이에요. 서점에서 뭘 찾겠어, 내가? 뭘 찾겠어요? 마술책을 찾겠죠. 한국 마술은 무슨 책을 봤을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문 서적이라는 것이 솔직히 없었어요. 예. 뭐 니콜러스 아이언의 마술 핸드북 요 정도, 요 오래된 책이죠. 요 정도는 있었지만 이제 내가 미국에서 봤었던 진짜 전문 서적은 없었어. 솔직히 너무 실망했어요.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 마술 100개 뭐 요런 거, 이게 유치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애들 거니까. 그래서 그런 책이 없는 걸 내가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하면서 그때 마술학원 선생님, 요 미국에서 그 헐리우드 매직캐슬 커리어를 살려가지고 마술학원 선생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부산대학교 마술학과도 제가 이제 갑니다. 근데 둘 다 하다 말았어요. 렉처 노트를 찾으려고. 근데 이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죠. 나는 마술로 평생 이제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게 해외 갔다 온 애들 그 특이 뭐냐면은 애국심이 좋아요. 예, 막 좀 그런 게 있어. 예,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좀 생겨요. 그래가지고 한국 마술계에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때 어떤 계획을 짜냐면은 책을 하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막연하게 합니다. 예, 책을 하나 좀 내야겠다. 전문 서적을,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내가 몇 살이에요? 21살이죠. 그래서 제가 21살 때 신검 통지서가 와요. 이게 뭐죠? 군대 가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해외에 사는 한국 애들은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요. 내가 군대를 가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감각이 없어. 왜냐면은 미국에서 계속 살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형님들도 군대 안 가니까 군대라는 것이 되게 막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신검 통지서가 갑자기 있다고 온 거야. 그래서 난 놀랬지. 맞다, 군대가 있구나.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오래된 얘기니까 좀 봐주세요. 제가 이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저희 되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됐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상식 좀 들쑥날쑥하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원래 그래, 신앙심이 잘 없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기도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신검 통지서를 받고 기도를 해요. 군대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한테, 하나님, 원래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리니까 봐주세요. 그때 어려가지고 저 군대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자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 제가 정말 군대를 빼주시면은 그 군대에 가 있을 2년 동안, 그때는 2년이었거든요. 2년 동안 정말로 허투루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신검을 받을 때 혈료가 나와요. 네, 혈료가 나와요. 그래서 재검이 뜹니다. 재검이 뜨고 그래서 이제 병사형 진단서를 받는데 제가 그때 지병이 하나 있었어요. 축농증이 있었어. 축농증. 근데 축농증이 엄청 심했어요. 여기를 부비동이라 그러나? 부비동에 물혹이 4개가 있었어요. 엄청 수술을 해야 돼. 근데 난 무서워서 수술을 안 했어. 그래서 병사용 진단서를 떼가지고 신검을 재검을 받으니까 이제 이게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코가 완전히 막힌 상태예요. 예, 완전히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천식도 조금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4급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복무요원이요. 나 당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 그랬어. 공익을 받죠. 그래서 나는 큰일 난 거야. 오 잠깐만. 내가 믿는 신이랑 약속을 했잖아. 공익 받으면 군대 빼주면은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허투루 안 보내겠다고 이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허투루 보내지? 만약 저주받을지도 모르잖아. 그 약속을 안 돼. 신이랑 계약했는데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 이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공익근무를 시작을 합니다. 공익근무를 시작을 하고 이제 내가 공익 근무하는 곳이 이렇게 그 주차장이었어. 주차 관제기 안에서 이제 표 뽑아주는 일을 했었단 말이야. 이게 나야. 이게 주차 관제기고. 근데 이쪽에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연세이비인후과라고 장승배기 옆에 여기 그 아직도 있을 건데 2층에 건물이 있습니다. 편의점비에. 그냥 코가 막혀 불편하니까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가지고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좀 치료가 되나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심하다고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이제 어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부터 느꼈죠. 유치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의사한테 수술은 너무 무섭고 다른 거 안 될까요? 해가지고 이 의사가 그럼 일단 약물을 먼저 해봅시다.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 지병이요 제가 평생 있었어요. 예, 평생 있었어. 10대 때도 항상 이랬고. 근데 너무 개인사인데 이게 또 다 렉처트랑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 풀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물 치료를 해요. 근데 놀란 점이 뭔지 아십니까? 1개월 만에 이거는 난 기적이라고 생각을 밖에 못합니다. 1개월 만에 완치란 표현은 좀 애매한데요. 치유가 됐어요. 이 생활의 불편함이 완전히 없고 지금은 완치예요. 예. 이때 내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 좋은 것도 있죠. 병이 나았으니까. 그 심각한 게. 근데 난 무서웠어. 왜? 이것도 역시 신의 뜻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너 나랑 약속한 거 나 병까지. 왜냐면은 내가 이 군대를 뺀 이유가 요거 때문에 뺀 거잖아. 그래서 요걸 치료해줬다고 난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2년을 진짜 허투루 보냈다가는 나는 진짜 벼락맞고 죽는다 이런 압박감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만든 게 렉처노트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이트를 하나 만듭니다. 검은색 사이트에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그때는 뭘 판매하지 않았어. 메뉴가 한 4개 정도 됐는데 하나는 카드 소개였고 하나는 마술 강의였고 하나는 뭐였고 하나 공지사항이었다. 하나가 여기가 뭐냐면은 질문 게시판이야. 내가 질문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이게 질문 게시판인가? 질문 게시판을 만들어. 그래서 내가 여기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마술에 대한 어떠한 질문이든 다 올려주세요. 내가 다 답변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합니까? 근데 난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 모르면 공부해서 알려주면 되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이 사이트를 유지를 했는데 공익 근무하는 동안 2년 2개월이 정확해. 2년 2개월 동안 이걸 유지했는데 질문이 3,000개 정도의 질문을 다 답변합니다. 예, 전부 다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물론 이제 막 이상한 스팸글은 지우지만 웬만해서
아니 99.9 다 답변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지금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렉처노트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LN 사이트지. 그래가지고 이제 답변을 다 해요. 모르는 건 책 사서 읽고 뭐 구글링 해가지고 해요. 그래가지고 렉처노트가 그때 조금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공익근무 월급이요. 지금은 좀 한 2배 정도 된 것 같은데 나 때는 공익근무 월급이 차비 식비 포함해서 20만 원에서부터 25만 원이야. 이 정도예요. 예. 거의 그러니까 병장 그러니까 말기쯤 되면 한 30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장에 열심히 모읍니다. 2년 동안 내내 모아요. 물론 가끔씩 때려 쓰긴 했지만 그냥 최대한 안 쓰고 사실 거의 다 뭐 한 80% 모읍니다. 80% 모으고 요걸 하면서 뭘 하냐면은 공익근무를 하면서 책을 하나 써요. 전문서적 하나 정도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겠냐 하면서 책을 하나 씁니다. 그게 바로 제 첫 번째 데뷔작인 테이블 워크입니다. 테이블 워크를 이때 써요. 그래가지고 2년 2개월 지나서 이제 정확히는 소집해제라고 표현합니다. 소집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럼 이제 사회에 뚝 나왔잖아. 이제 뭘 할까 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요런 사이트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책 이제 원고 쓴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사실 이 돈 모은 것도요, 월급 모은 거는 책을 낼 때 돈을 쓰려고 만든 거야. 근데 이제 그 책 원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테이블워크 원고를 이제 내가 이게 라이브 때 뭐 많이 보냈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할게 2군데 보냈어요. 네, 원고를 2군데. 출판사 이름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이메일로 이걸 책으로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2군데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당연히 내가 뭐 유명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술책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마술 전문 서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고집을 부린 게 뭐냐면은 책 표지를 꼭 이렇게 달라고 막 그런 게 요구사항이 진짜 많았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거는 우리랑 색깔이 맞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저자로서 거절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고 있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자비출판이라는 걸 발견해요. 자비출판은 뭐냐면은 이렇게 다 거절된 애들이 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내 돈을 인쇄비로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책을 뽑아주는 거예요. 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 바코드도 ISBN이라고 그거 받아야지 그 정식 책이 된단 말이야. 그런 작업들을 내가 돈을 내주면 해주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또 이제 그 서점에도 좀 유통도 조금 해줘. 사실 그래서 그냥 말해보면은 그냥 아무 출판사가 다 거절하니까 자비출판 하러 간 거예요. 자비출판 하러 갔더니 뭐 내가 돈을 낼 테니까 할게요 해가지고 그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자비출판 할 때도 이 책 북 디자이너 분께서도 되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팔린다고. 이거 이렇게 막 검은색 표지는 이게 너무 촌스럽고 이게 아이 캐치 이게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 근데 나는 그냥 밀어붙였지. 이렇게 해주세요. 내 첫 책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은 돈을 다 써서 테이블워크를 1000부를 뽑습니다. 나 이때 1000부라는 감각을 내가 물건을 받고 나서 느꼈어요. 여러분들 물건 1000개 팔 수 있어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 1000개 못 팔아요. 근데 내가 그때 집이 없었어. 할머니 집에서 얹혀 살았단 말이야. 근데 할머니 집이 뭐 크겠어요? 뭐 작은 빌라였어요. 거기서 조그만 막 진짜 한 원룸보다 작은 이렇게 생긴 방이었어. 여기가 내 방 입구고 여기에 창문이 있고 내가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꽉 찼어. 차고 그냥 장롱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옷걸이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있죠. 여기 이 공간에다가 사무실이 없으니까 테이블워크를 여기다 받은 거야. 그래서 박스가 그냥 천장까지 세 겹으로 팍 쌓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너 큰일 났다 이거 언제 파냐 막 이렇게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렉처노트 사이트가 이제 판매하는 사이트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샵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금 받아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팔면 많이 안 나가잖아요. 쉽게 나가진 않잖아.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안 팔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위기 때마다 누굴 찾아요? 신을 찾잖아요. 신에 계약했던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보면은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번제를 제사를 드린다 그러죠. 그래서 뭐 소나 뭐 양이나 이런 애들을 중에서 그 첫째 자식 순놈 중에서 흠없는 애, 깨끗한 애, 걔를 이렇게 어, 불태워요. 예, 번제를 드리는 거야.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뭐 자기 지은 죄를 뭐 이렇게 회개해도 용서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발전이 됐잖아요, 제사라는 게. 그게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요 박스 중에 내 머리 위에는 테이블워크가 천부가 있습니다. 천부가 있고 그 박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박스를 뜯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흠없는 테이블워크 책을 하나 딱 꺼내요. 이건 기스도 안 나고 깔끔해. 그래가지고 요거를 새벽 2시에 실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이거를 불을 붙여서 태워요. 불을 붙여서 태우는데 이게 얼마나 내가 간절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걸 태워요. 근데 그거 알아요? 책 라이터 하나로 태우기 힘들더라고요. 예, 이게 금방 잘 꺼지고요. 그래가지고 태우다가 안 돼갖고 편의점 가가지고 라이터 기름 사가지고 라이터 기름 뿌리고 태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내 책이 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또 기도를 했죠.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알겠어. 어쨌든 뭐 그거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놀랍게도 책이 나온 지 한 달, 2달 만에 그게 반디앤 루니스 베스트셀러 2등에 갑니다. 예, 실용서적 분야로 기억하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베스트셀러. 야,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네. 그래서 이때 돈을 많이 벌어요. 왜 많이 버냐면은 이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자비 출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세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명이고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다면은 인세를 받아봤자 많이 받아야 5%입니다. 유명 작가가 한 10% 받는다고 그렇게 카더라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내가 내 돈을 냈기 때문에 인세 비율이 45%에서 50%예요. 이게 다른 이유는 이제 판매처에 따라 달라. 그래서 절반 정도를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 테이블워크가 2만 원이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좀 쌓입니다. 돈이 쌓이는데 뭐 쓰고 또 이게 돈 뭐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축한 게 그때 한 80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책 하나 갖고 살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때 비전을 본 거지. 요게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하면은 이제 내가 마술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겠다는 각이 보인 거지. 그래가지고 사업 혼자 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사람을 찾아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을 막 찾고 다닙니다. 근데 나랑 거의 똑같은 사람 한 명을 발견해요. 이 사람은 제가 아까 이제 마술 질문 게시판에서 3,000개 정도 답변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지식인 알죠? 네이버 지식인. 요즘은 지식인 많이 안 쓰는데 그때는 지식인이 엄청 떴고, 솔직히 네이버가 뜰 수 있었던 최고의 원룸은 지식인이거든요. 지식인에서 마술 카테고리가 있어. 마술 카테고리 1등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봤거든. 여태까지 질문 답변한 게 거의 3,000개래. 나랑 비슷하죠. 마술에 대한 질문 3,000개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또 답변을 3,000개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질문 3,000개 하면 이상한 거죠. 답변을 3,000개 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테이블워크 썼잖아요. 이 친구는 에피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쓰고 나서 한 3-4개월 뒤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신림동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책을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칼리를 통해서 말합니다. 칼리가 헤카테랑, 이 사람 헤카테예요. 그래서 헤카테랑 저랑 다리를 놔줘요. 그래서 헤카테랑 나랑 만났는데 내가 말하죠. 그 친구야, 어릴 때예요. 24살, 25살이야. 이제 군대 나왔으니까. 근데 헤카테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고시 공부하고 있던 친구예요.
근데 마술에 빠져가지고 이제 고시 공부를 열심히 머리가 좋아요. 하지만 이제 마술이 좀 방해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내가 세게를 박은 거지. 야, 공부하지 말고 내가 이게 마술 출판사를 만들고 싶다. 너도 책도 쓰고 나도 책도 쓰고 솔직히 한국어로 번역 안 된 책 진짜 많지 않냐. 우리 그거 좀 해보자.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좋아하니까 마술샵 같은 것도 조그맣게 열어가지고 이게 카드도 팔고 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헤카테가 그래 하자 이런 거야. 그냥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된 거야. 그래 하자 이런 거야. 근데 얘 고시 공부하는 애잖아요. 나는 지잡대 나왔지만 얘는 건대 출신이야. 건대 건축학과란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무실을 이제 돈이 이 베스트셀러라고 해봤자 그 한 달이야. 그래서 돈이 이제 어느 정도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무실을 차려야 돼. 근데 신림동 옆에 봉천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봉천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울에서 땅값이 제일 싸다 뭐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봉천동에 가가지고 이제 지하에 반지하이면서도 지하예요. 그러니까 계단은 내려오는데 이쪽은 뭐 반지하라고 말할게요. 반지하 사무실을 200에 이제 이거 공개합니다. 200에 38만 원짜리. 요즘은 이제 더 비싸게 졌겠죠. 물가가 올랐으니까. 요 사무실을 제가 구합니다. 거의 한 이 정도 직사각형 되는 곳인데 내가 헤카트한테 연락을 해요. 그때 우리 봤던 사무실 있지? 이제 거기랑 계약했어.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라고 했는데 헤카테가 자기 그 녹두거리라고 신림 고시 공부하는 고시촌이 있어. 자기 고시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방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생활하는 이 방을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짐을 다 쓰고 일로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아니 같이 일하고 한 거지 여기 와서 살라는 건 아닌데 해더니 헤카테가 나 여기서 먹고 자고 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테이블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침대도 우리 돈이 없으니까 침대를 어떻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소파 침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침대 되고 이렇게 하면 소파 되고 그거를 사요. 또 나도 그 옆에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렉처노트를 구상을 합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구청 같은 데를 가. 구청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걸 해요. 이제 구청이 아니라 구청에서 운영하는 중고 가전 물품 파는 데가 있어. 거기를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렉처노트 보면은 테이블이 다 똑같죠. 이거 다 맞춤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비싸진 않지만 그때는 이런 거 맞출 돈도 없어갖고 거기서 신발장을 사요. 그리고 서재들 이런 걸 사요. 싸게. 그거를 그 운반도 해주더라고. 운반비 주면은. 그래서 거기는 통일성이 하나도 없었어. 흰색 선반, 흰색 진열대, 뭐 나무색 진열대 막 완전 그 허접한 것들 남이 쓰던 것들 이런 걸 막 두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책상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책상이 동그란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세모난 책상 아니야 네모난 책상이 있고 긴 책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디자인 이런 거 없이 그냥 싸니까 산 거야. 그래서 어쨌든 또 쇼케이스도 어떤 사람이 폐업을 해가지고 그 쇼케이스도 이렇게 업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샵의 느낌 진짜 완전 개 허접한 샵의 느낌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공지를 때리죠. 샵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올리면 와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이때 의자도 뭐냐 포장마차 의자 알죠? 이렇게 생긴 거 파란색 가운데 구멍 뻥 뚫려 있고 요런 의자 이게 포개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요거를 사가지고 거기다 막 뒀단 말이야. 그 이유는 이게 그냥 싸서예요. 돈이 없어갖고. 근데 이제 나는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니 솔직히 여기도 반지하고 봉천이고 유명한 역도 아니잖아. 뭐 봉천 명소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걸으면 한 6분 정도 걸리는 그냥 간판도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들 거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했는데 한 달간 손님이 진짜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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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막 다음 책 빨리 써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한 달간을 내가 얘기해 주자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마 힘들었냐면은 돈이 없으니까 컵라면으로 이제 몇 끼니를 해결했어요. 젊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근데 컵라면 비가 아깝게 시작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은 컵라면 말고 봉지라면이라고 해서, 봉지라면에 정수기 물 따라가지고, 정수기는 제가 계약했거든요.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정수기 물에다 뽀글이로 먹었어. 그때가 이제 라면 한 봉이 한 600원에서 한 800원 했거든요. 지금은 좀 더 비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존나 버티면서, 이게 될 것 같으면서 망하고 손님 안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커뮤니티에 조금씩 후기가 올라오고 오던 사람들이 계속 오고, 그게 입소문이 탔나봐.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특정한 날이 있는데, 지하잖아요. 계단을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1층에서 사람들이 오려면은. 아침에 문을 딱 열었는데, 오픈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딱 보니까 계단에 사람들이 다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 허접한 내가 그 지하에 냄새나는 게 습기차고 이런데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이때 다 애들이었어요. 이때 다 10대, 이때 애들이 연령대가 11살부터 많아요 7살이었어요. 예. 이 애들이 온 거야. 와가지고 헤카테랑 나랑, 야, 뭔 일이냐, 애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면서, 이때부터 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입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이때 벌이가 괜찮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헤카테랑 나랑 진짜 열심히 하자, 우리 진짜 축복 받았다 막 이러면서 도구도 소개하고 유튜브 영상도 찍고 막 이래요.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책을 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저희 나랑 이제 헤카테랑 쓰는 것도 있지만 다른 마술사의 책도 우리가 출판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 어느 날 윤일수, 그 다음에 김경욱 마술사님이, 코인피디아 두 분이죠. 그분이 옵니다. 딱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나랑은 거의 처음 보는 사이였어요. 지금은 굉장히 엄청 친한 형 동생인데, 일수 형님은 저 결혼식 때 축가도 해줬고. 근데 이제 두 분이 온 이유가 뭐냐면은 동전 렉처를 만들고 싶다. 근데 렉처너트가 뭐 이런 거 한다고 하길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왔다 해가지고 온 거야. 그때 나는 완전한 영업 모드죠.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처음으로 마술사가 렉노에 와가지고 렉노의 이름으로 렉처를 내고 싶다고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2시간 동안 꼬십니다. 형님들 저랑 하십시오.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제가 지금 보면은 요즘에 우리 손님들 많이 오고, 저희 카페도 이번에 만들었고, 뭐 이제 동전 도구는 많이 없지만 많이 들어오고,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핀포인트라는 렉처를 DVD 한 장이랑 그 책 하나를, 이게 2개거든요. 아직도 팔고 있어. 그거를 이제 꽂아가지고 형들이, 그래 정명이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한다니까 맡겨볼게 해가지고 승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핀포인트라는 렉처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렉처입니다. 근데 문제가 몇 개가 생겨요. 책은 쓰면 돼요. 책은 쓰고 편집 디자인 맡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워서 하는데, 영상 편집 다 했어. 근데 DVD에 넣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 이미 홍보는 다 해놨거든. 예를 들어서 5월 19일 날 출시된다. 그러면은 이때 사람들이 홍보를 해놨으니까 적어도 5월 달 전에는 물량을 확보되거나 거의 준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5월 초반에, 5월 1일이라고 가정할게요. 5월 1일 때 생각해보니까 DVD라는 것은 그냥 저장 매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DVD를 딱 플레이어에 넣으면은
이렇게 화면이 뜬 다음에 뜨고 막 버튼이 있어. 버튼을 누르면 햇벌이 지상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어. 이걸 오소링이라 그래요. 근데 오소링이라는 이때 처음 한 거야. 야, 나도 무식하지. 오소링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걸 덥석 물었냐.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전문 업체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오소링 제작해준대. 얼마요? 하니까 기본 단가가 80만 원이고 그래픽 같은 거 디자인 추가되면은 뭐 150 정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150만이 어디 있겠냐, 80만원 어디 있냐 해가지고 제가 3일 만에 오소링 프로그램을 밤새서 가지고 독학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핀포인트 갖고 계시면은 약간 좀 조잡합니다, 오소링이. 예. 근데 어쨌든 구색은 갖춰가지고 돈 아끼려고 그 렉처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잘 팔려요. 잘 팔렸어요. 그 심지어 동전 마술이 그 인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도 좀 이렇게 형 잘했죠?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코인피디아라는 것이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웃긴 얘기인데, 이제 이게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인데 여기가 문이야. 근데 손님들이 오는데 이것도 솔직히 사기는 아닌데 좀 당했죠, 업자한테. 뭘 당했냐면은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를 못 들은 거야. 근데 손님들이 자꾸 오는데 손님들 오줌 말고 똥 마를 거 아니야. 근데 손님들한테 저희가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역에 가서 싸야 됩니다. 근데 여기 봉천역까지 7분 거리입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어디 놀러 왔는데 똥 싸야 돼요. 화장실 어디에요? 했는데 지하철역 가서 싸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엄청 따졌어. 이거 안 된다. 이거 말해줬어야지 않느냐. 근데 난 어차피 계약했으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쁜 얘기인데, 이건 사실 이건 또 나쁜 얘기인데 오래된 얘기니까 조금 봐주세요. 이건 어떻게 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똥을 몰래 싼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옆 가게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부동산 위층에 푸세식 화장실이 개방인 거야. 근데 그 건물만 사용해야 되잖아. 똥이 너무 마를 때는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빨리 싸고 나와. 근데 한 번은 걸려서 누구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갔던 똥도 이게 함부로 못 샀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됐냐? 첫 번째, 이거 나쁜 집주인이 옆 건물에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 화장실을 키를 어떻게 구했는지 주면서 나보고 이게 말이 되냐? 몰래 쓰래. 좋아, 나야 몰래 쓰는 건 가능해. 그럼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화장실 뭐 이렇게 걸려도 처음 일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열려 있었어, 이게 변명거리가 될 수 있잖아. 어쨌든 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단 말이야. 근데 손님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손님한테 그 옆 건물 화장실 키를 몰래 주면서 몰래 싸고 오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손님에 대한 행동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그 샵 뒤에 원룸 건물이 하나 있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원룸 밖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 이건 이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쓰시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있는 아래 P 주차장에 있는 붙어있는 화장실이야. 그래서 내가 이 건물주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해가지고 사정을 다 말해. 저희가 지금 이런 걸 하는데 화장실만 쓰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 해줄라 그랬어. 근데 화장실 월세를 내겠다 해가지고 화장실 월세를 냅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야? 화장실 하나만 월세를 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화장실은 열로 가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힘든 1년을 거쳐요. 근데 1년을 거치다가 헤카테랑 나랑 이런 생각을 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약간의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갈까 이런 생각하다가 우리 둘 다 일단은 공감했던 것은 약간의 책을 만들자. 왜냐면은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매직캐슬에서 그 마술 선진국의 그 시스템을 봤단 말이야. 매직캐슬이라는 곳에 안에 들어가면은 마술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거기 마술 도서관이 있어요. 마술 도서관이 이렇게 있어.
이게 여기 다 책인 거야. 여기 책인 거야. 그다음에 테이블이 몇 개 정도 이렇게 있어. 밖에도 몇 개 있던 걸 기억하는데 난 여기 처음 갔을 때 마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술도 굉장히 전문적인 거구나. 책 딱 펴보면 그 책 읽은 자국들이 엄청나게 많아. 매직 캐슬이라는 단체가 1963년도에 개설된 단체입니다. 제가 2000 뭐 한 7년 정도 2006년이다. 6년쯤에 여기 갔으니까 이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여기는 마술 이제 갓 마술사가 된 사람들, 프로페셔널 마술 사람들, 마술 공부하는 사람들 다 여기 와서 책 뽑아가지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곳이란 말이야. 근데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물론 이게 진짜 이대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헤카테랑 나랑 우리도 어떻게 이제 마술을 후대라는 말 좀 웃기긴 하죠. 아직 우리가 젊지만 그래도 마술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번역해서 전달해주는 출판사 역할은 반드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번역 작업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헤카테가 그걸 주로 담당했고 그게 뭐 셀프워킹 1, 2, 뭐 여러 가지 포스 1, 에피파니 시리즈가 지금 그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샵을 맡았죠. 샵으로서는 이제 정품만 팔자. 왜냐면은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로 마술을 접근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마술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한 거를 잃지 말자. 그러면은 짝퉁을 팔지 말자. 사실 짝퉁 그거 강도짓이거든요. 아이디어 강도짓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정품만 팔게. 그래서 우리 서로 약속합니다. 너는 평생 책을 쓰고 나는 정품만 파는 이렇게 좋은 샵이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약간의 철학을 다듬고 그러면서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렉처노트에서 중국산 짝퉁 팔던데요. 자, 그거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A란 도구가 있어. 이게 유명해. 원작자가 있어요. 카피라이트 저작권자가 있어. 저작권자라고 표현할게요. 원작자라 표현합니다. 원작자, 원한자 뭐 이렇게 말이 되겠는데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도구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거야. 뭐 세월이 오래되고 사정이 있겠죠. 판매율이 부진해서.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기 짝퉁을 뭐 다른 국가에서 특정 국가가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거를 팔아. 근데 손님들은 이 마술이 위대한 걸 아는데 좋은 걸 아는데 이 정품을 안 파니까 결국 요거밖에 살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파는데 우리가 그냥 요걸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렉처노트는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사정을 말해요. 우리 한국에서 정품만 취급하기로 약속한 샵인데 네 도구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 짝퉁밖에 구할 수가 없다. 뭐 좀 다시 만들어줄래? 우리가 좀 살게. 근데 많이는 못 사. 하니까 원작자가 내가 잘 안다.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은 너희 짝퉁 사. 이거 짝퉁 사서 팔어. 너희는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래서 그런 허락을 받고 판매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반정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도의적인 건 최대한 지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입소문이 나고 카페가 유행해지고 또 실제로 그때 마술에 대한 유행도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봉천동에서 1년 만에 사당동으로 이사합니다. 확장 이전을 해요. 봉천동이 한 10평 정도 됐거든요. 사당동이 40평짜리 사무실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왜냐면 저희 쓰는 공간도 따로 나눠서 어쨌든 평을 이동해요. 근데 사당으로 간 이유가 몇 개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봉천에서 장사할 때 봉천 주민이 오는 게 아니야. 전국 각지에서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사당이 좋겠다. 왜냐면 사당은 약간 서울의 허브 중에 하나잖아요.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당 그 빨간 버스 다 있고 지방에서 오실 분들도 곧 고속터미널 타가지고 사당 금방 오고 해가지고 사당에다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직원도 좀 많이 늘려요. 예, 직원도 많이 늘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많이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 쓰레기 같은 그 가구들도 돈이 벌리는 대로 이제 좋은 걸로 좀 바꾸고 카메라도 좋은 걸로 바꾸면서 이제 그 렉트로노트의 1차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2000 지우고 야겠다. 그때가 2011년 정도에 렉처런트가 나왔고요.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전성기는 내가 봤을 때는 2014년도부터 한 2018년도까지야. 이때 이제 마술사들이 손님들이 많이 와서 돈도 많이 벌고 직원들도 잠깐이지만 순간적으로 9명까지 이렇게 불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나름대로 그 이미지도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 왔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뜨니까 이제 많은 곳에서 이게 안 좋은 소문도 나긴 했어요. 어떤 안 좋은 소문이 있었냐면은 김정명이라는 애가 어린 애들 손님 다 가져간다, 선동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진짜 다 개소리고, 예, 저는 그냥 집에서 집이래 이제 사무실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카드만 책이나 썼거든요. 그런 일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도 막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욕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 옛날 렉처런트 별명이 뭔 줄 알아요? 초딩샵이에요. 초딩샵. 제 별명이 초통령이었어요. 이때 다 애들이 어렸거든. 애들 연령대가 그때 다 11살부터 17살이었어. 다 어렸어. 예. 그래가지고 초딩샵이라는 요즘은 극식샵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했는데 마술사들이 이걸 엄청 까는 거야. 애들한테 카드 파느니 코 묻은 돈 벌어 파느니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확실히 드리고 싶은 그럴 때는 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항상 같이 말했어요. 네가 얘네들 욕하더라도 난 무조건 얘네를 안고 갈 거니까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10년만 지나봐라. 얘네 21살이 되고 27세가 됐을 텐데 얘네들이 좋은 자료 보고 또 좋은 예시를 많이 들어야지 우리나라 마술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막 지켜줬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야 너희들 이 얘기는 이 친구들 이때 당시에 어떤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나 형이 뒤에서 너희 진짜 실드 많이 쳐줬거든. 너희 막 마술 못한다고 막 비웃고 있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실드 쳐줬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그 나이가 되었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나이대인 애들이 있어. 그럼 너희들도 얘네들이 마술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실드 좀 쳐줘. 그랬으면 좋겠어서 이 말 한 거야. 어쨌든 근데 장사가 잘 되다가 이제 마술에 당연히 유행이 있죠.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18년, 19년부터 조금 이때 경제도 좀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살짝 꺾입니다. 버틸만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비드가 터지는데 진짜 매출 그래프가 진짜 봐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뚝, 네, 아예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9명이었던 직원 칼리, 헤카테, 그 다음에 나 빼고는 희수는 이제 주말 직원 한 명 있는데 이렇게 핵심 인력 빼고 전부 다 회사를 나갑니다. 예. 이것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애들한테 돈이 없어서 월급 못 준다. 수술 중밀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근데 애들이 나한테 짜증도 못 냈어. 왜? 장사가 안 되는 게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올해 렉처런트 아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다 어떻게 회사가 돈이 뭐 자기도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형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같이 일해요. 이러면서 지금 이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렉처노트의 역사였습니다.
예, 역사. 뭐 이 역사라고 말하는 건 되게 웃기잖아요. 역사는 되게 막 되게 대단해야 되는데 역사가 아니라 그냥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렉처노트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 되고, 이때 계속했던 거는 이제 마술 강의 컨텐츠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실버 버튼도 받고,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조회수가 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렉처노트를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좋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매출이 여기까지 다시 오르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그냥 이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이때는 너무 유행이었고 이때가 오히려 비정상이었어. 예. 이때 장사가 잘 됐던 이유는 마술보다 플레잉 카드가 컬렉팅이 좀 많았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앞으로의 렉처노트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볼게요.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은 렉처노트가 보면은 지금 렉처노트에서 일하면은 정말 많은 걸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잘한다는 거예요. 소비자 여러분들의 수준이 빵빵 올라요. 저 테이블워크 처음 썼을 때 마술사들끼리 돌려봤습니다. 한국말로 된 전문 서적이라고. 근데 그때는 위상이 이따만 했어. 전문 서적이었어요. 마술 지금 오래 하신 분들 테이블워크 내용 보셨죠? 이거 전문 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갬블링 입문서예요. 이제 입문서의 위치로 건의가 떨어졌어. 요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예, 여러분 테이블워크는 항상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오로지 여러분들의 실력과 정보력인 거예요. 예, 정보력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렉처노트 차리기 전에 2008년, 9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플러리쉬가 유행했어요. 플러리쉬가 뭐냐면 카드 막 호로록 날리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플러리쉬가 유행하고 싶은데 못하는 추세였어. 왜냐면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9년 브라이언 튜더의 뭐 쇼어프 시리즈, 거기서 이제 유명한 게 바로 이제 원핸드 원핸드 레볼루션 컷 같은 게 이때 공개된 거거든요. 브라이언 튜더의 쇼어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2003년인가 4년인가에 뭐 데넨데이브의 뭐 시스템 뭐 이런 렉처들이 있어. 이런 건 뭐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한국어 렉처가 없으니까 제가 2008년에 플러리쉬 렉처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디 플러리쉬예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래서 디 플러리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다듬어서 2009년인가 2011년인가에 11년인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다이나믹 시리즈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저는 항상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역할이냐면은 디플러리시 만들었을 때 제가 그때는 국내에서 플러리시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미라시 거 다 하잖아. 그거 내가 만든 거거든. 근데 딱 물꼬만 딱 틀어주면은 딱 기본기만 딱 알려주잖아. 그럼 애들이 지금은 나보다 플러리시 다 잘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다 잘해. 나는 다 뛰어넘어. 당연하지. 그래야지. 예. 그리고 테이블워크, 우리나라 최초의 갬블링 서적이잖아요. 지금 나보다 밑장 잘 빼는 애들 꽤 많습니다. 예, 꽤 많고, 네, 이제는 이제 테이블워크를 이제 뭐 입문서라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마술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술 인터넷 강의도 제가 언제 시작했냐면은 2006년에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시작했어요. 유튜브가 있기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에 미국에서 찍었습니다. 미국에서 찍어서 한국 카페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제 마술이 조금 이게 저를 통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진 만큼 어떠한 이제 그 수준에 버금가는 정보들을 또다시 제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로레시가 유행하지 않았을 때 플로레시 렉처를 만들어서 약간 이런 겁니다 얘기하고, 마술도 마찬가지고 테이블워크도 갬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마술계에서 스스로 자처한 역할이고, 그래서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샵, 유튜브 이런 것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마술계에 조금이라도 공헌하고 싶어서 요즘에는 저 라이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한테 플래시랑 갬블링 같은 거를 알려줄 필요는 없죠. 이미 그러한 실력이 되니까. 그래서 이젠 내가 또 뭐를 또 이제 마술사들에게 좀 정보를 전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저 라이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술 역사랑 그다음에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으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영상 강의로도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사실 똑같아요. 저희가 헤카테랑 저랑 얘기한 것처럼 외국 자료를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식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 정서에 맞게 뭐 또는 기량 번역도 하면서 한국에서 마술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쫙 제공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었던 어린 친구들이 지금 나이가 먹어서 마술사가 된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제 훌륭한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훌륭한 친구들이랑 같이 렉처도 찍고 작업도 하고 해서 이제 내가 주지 못할 그러한 정보들을 걔네들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렉처 제작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렉처 노트를 계속해서 꾸려 나가는 게 이제 저희 꿈이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고, 언젠가는 제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겠죠. 그쵸? 나보다 정보가 더 빠르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유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그냥 그때에는 진짜 마술샵 딜러로서로만 활동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고, 헤카테 마술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는 카드 마술 입문서를 꼭 쓰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입문서를 이제 쓰려고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정말 많은 마술사들이 렉처한테 많이 도와줬어요. 뭐 이건 다 말할 수가 없어. 뭐 PH, 김준표, 엄준혁, 윤일수, 김경호. 이건 다 말 못하겠다. 그냥 도김은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막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어떠한 것을 10년 동안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이 된 것은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특히 헤카테 칼리에게 감사하다는 말, 운이 좋았다는 말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렉처노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역사라고 말하니까 되게 거창한데 그냥 역사가 아니라 그냥 뭐 렉처노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렉처노트라는 걸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우린 그런 데고.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은 뭐 유튜버 할 생각 없냐? 유튜버 할 생각이 없냐? 형 뭐 제대로 한번 해봐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유튜브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샵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유튜버냐 하면은 사실 저는 내가 유튜버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마술 정보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인식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튜버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정보 전달하는 수준 정도. 그러니까 유튜버는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아니야? 막 게임 잘해야 되고 말 잘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런 컨텐츠는 다룰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모르죠. 미래에 할 수도 여유가 생기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뭐 까먹은 게 있나, 더 말할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좀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요. 근데 그건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라서
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인테리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샵에 보면은 인테리어 그 포스터들 다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막 괴물 포스터들, 악마 포스터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구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말하면 좀 힘들잖아. 이왕 말한 김에 그것까지 말해줄게요. 포스터가 이렇게 막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테리어에 이게 막 포스터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포스터가 개별로 사면 비싸요.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예, 진품은 아니지.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어떻게 구했냐면은 라스베가스에서 마술 컨벤션을 했어요. 옛날에 컨벤션을 했는데 인테리어로 포스터를 찍은 거야. 근데 이제 컨벤션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연이나 뭐 어떤 엑스포지션 같은 게 끝난 거지, 박람회 같은 게 끝난 거지. 끝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단체로 올린 거예요, 포스터를. 아, 이거 다 가져가실 분 해가지고 웬 꿀이야 하면서 되게 싸게 업어온 것들입니다. 예, 뭐 이런 것까지 막 일일이 말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답변하기 힘든 거는 창업 비용에 대한 이야기야. 창업 비용이, 나는, 여러분 이제 정보를 아시잖아요. 나는 창업 비용이 얼마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테이블 워크를 썼을 그 출판 비용을 창업 비용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럼 250이거든요. 이게 거의 출판 비용이거든. 아니면은 이게 테이블 워크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모은 돈, 뭐 한 800에서 1000만 정도. 이게 창업 비용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 따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갔잖아요. 예, 책, 예, 허접한 봉천, 그 다음에 사당,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창업비용 얘기하면은 제가 말문이 탁 막히는 게 이걸 다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그 사이트 이것도 만드는데 돈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호스팅비 같은 거. 이 사이트는 한 20만 원 했거든요. 20만 원 창업 비용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사이트 말하는 겁니다. 옛날 사이트 3번 바뀌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찍으면은 제가 한번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먹었네 할 만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게 만약에 혹이 있다면은 보충 느낌으로 이렇게 다음에 찍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진짜 여기까지 진짜 들으셨다면은 댓글로 좀, 이게 사실 이런 영상들은 댓글이 많이 안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들으셨다면은 이렇게 악플은 말고, 뭐 그냥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댓글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은 되게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의 여론조사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항상 이렇게 갸우뚱 하거든요. 해법 영상은 뭐 찍으면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건 의심이 없는데, 용기가 있다가 갑자기 또 다 찍으니까 용기가 사라지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봤고요. 어쨌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뭔가 기록물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렉처노트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김전명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